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윤석열 관련해서 통화 기록이 까졌습니다. 뉴스를 먼저 정리를 해놓고 왜 이런 사태가 생겼는지, 쟤네들이 얼마나 모질인지 그 원인을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네. 자, 12.3 계엄 당시 윤석열이 사용하던 경호처명의 휴대전화의 통화와 문자 내역 일부를 JTBC가 확보해서 공개했는데요. 계엄 선포 직후인 12월 3일 밤 11시 22분에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약 1분간 전화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분 후인 11시 33분에 추경호가 의총 장소를 여의도 당사에서 국회 예결위장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당시 그 108명의 의원 중에서 18명만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석을 했죠. 그러면서 추경호가 계속 우원식 의장에게 전화를 해서 30분만 늦춰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나경원도 그때 전화를 받았고요. 약 11시 26분에 40초간 윤석열하고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자, 문제는 이게 어떻게 JTBC로 흘러갔을까라는 부분인 거예요. 왜냐면 저는 비화폰을 쓰기 때문에 이게 청와대 서버, 아니, 대통령실 서버 내지는 관저에 남아있는 서버에서 운영된 것은 기록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면 비화폰끼리 이걸 하면 서버가 내부에 있는 비화폰 대 비화폰 서버로 해갖고 경호실 서버에서 운영이 되는데, 비화폰으로 일반 전화를 하면 이거는 SK나 일반 사적 통화폰의 서버를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중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남는데 윤석열은 그 생각을 못 한 거야. 내가 비화폰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전화해도 기록이 안 남는다고 생각한 거지. 닭대가리. 그래서 윤석열의 비화폰에는 통화 내용이라든지 문자 내역 같은 게 없습니다. 했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이 시기가 일반 전화에 걸었던 통화 기록은 번호만 알면 다 알 수 있는 거고, 역으로 윤석열 폰에는 통화 내용과 문자가 없지만 그 전화를 받았던 애가 휴대폰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걸 포렌식하면 그 당시 내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JTBC는 뭘 푼 거죠? 그러니까 이 폰의 번호를 가지고 번호를 가지고 외부하고, 그러니까 비화폰이 아닌 일반 휴대폰하고 통화했던 기록들 1년치를 경찰이 확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경찰 쪽에서 나온 거다. 당연하죠. 이거는 경찰이 이번에 최근에 비화폰 서버를 압수했을 때 서버를 압수했는데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대통령이 이 번호를 썼고 김건희가 이 번호를 썼고 김용현이 이 번호를 썼고 수불대장은 남아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중에 윤석열이가 외부 통화를 한, 비화폰끼리 폰이 아닌 외부 통화를 한 목록을 1차로 깐 거예요. 왜? 이게 제일 크니까. 그 다음에 김건희 것도 까야겠죠? 그래서 지금 국무위원들 보면은 한덕수 이름도 까먹었네. 최상호, 이상민하고도 통화하고 그다음에 김문수하고도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근데 다 이제 까지다 보니까 고성국하고도 문자를 하고 이게 진짜. 나중에는 이 대국민 담화도 이거 혹시 고성국한테 한 거 아닌가? 요거까지 까졌습니다. 이게 대국문 담화를 고성국이 써준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자, 윤석열이 새 휴대전화를 개통한 이후에 가족을 제외하고 처음 연락한 사람이 고성국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내용을 보면요, 통화가 한 20초도 유지가 안 이게 되고 전화해서 바로 못 끊었다가 받았어. 또 하고 그 문자를, 그러니까 처음 했을 때는 문자가 간 거고요. 전화가 통화가 안 돼서. 그래서 고성국이 다시 전화를 해갖고 윤석열이랑 통화를 한 거고요. 또 그러다가 다시 또 윤석열이 고성국한테 전화해서 뭔가를 다시 물어보고 이 지랄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7분 사이에 5차례나 연속해서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당시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 중이던 고성국이 여러 차례 전화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윤석열이 여기서 참을 수 없어요. 7분에 계속 이게 무슨
헤어진 남자친구한테 전화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집착 쩔어! 안 만나주는 사람한테 왜 전화 안 받아 이런 거랑 똑같은 거의 거죠. 스토킹 수준이야. 받을 때까지 한다. 이거도 그리고 아니고. 고성국이 윤석열 통화 당일에 한동훈을 집중적으로 성토를 했거든요. 요것도 약간 연관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고성국이 어떤 형태로든 유튜버로서, 왜냐면 고성국 TV를 제일 많이 봤대요, 그동안. 어떤, 정책 자문 내지는 윤석열의 어떤 정치 행보에 있어서 상당한 조력을 한 게 아닌가라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고성국의 휴대폰을 까봐야 됩니다. 그리고 고성국이 방송에서 계속 윤석열이 직접 계엄 이유를 설명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 다음날 담화를 하죠. 또 하는 거죠. 그래서 고성국 발언하고 되게 일치한다, 이게 방송에서 했던 거랑. 요런 게 다 이제 연관이 돼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다 까지는 겁니다, 이제. 결국은 유튜버가 계엄 관련된 전반적인 후처리를 관여했다라는 것도 충격적인 거고요. 뭐 얼마나 연관이 더 있을진 뭐 모르겠습니다. 그걸 받아서 청부로 방송을 했는지 대가를 주고받지 않은지 앞으로 수사를 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국무위원이라는 것들이 계엄을 막지도 않았던 것들이 계엄 실패하고 나서도 계속 뻔질나게 통화를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처음에 얘네들이 계엄에 반대했습니다. 내지는 저희는 뭐 국무회의에 참여는 했지만 일방적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들 자체도 이미 지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윤석열 명령에 따라서 어떻게든 이 계엄 사태를 그냥 지들 유리한 쪽으로 풀어가려고 합작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계엄이 4시에 그 해제가 됐잖아요. 그 기간 중에 도대체 한덕수 뭐 했냐? 네가 먼저 병력 철수라든지 이거부터 했어야 되는 건데 뭐 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 12시, 그러니까 그 입고 나서 한 8시간 지난 상황에서 국무총리가 15분 동안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뭔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8분경. 대행이 돼 있는 한덕수한테 전반적인 프레임에 대한 설명을 한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나서 1시간 못 된 기간 안에 최상목한테도 6분 40초간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아마 이 내용들이 그동안 둘이서 대행을 번갈아 가면서 해왔던 짓거리들에 대한 윤석열의 일종의 첫 번째 지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윤석열이 건 것도 있는데, 한덕수한테 이렇게 보면. 이게 보면은 한덕수가 또 윤석열한테 건 것도 있어요. 보고도 했겠죠. 이 정도면은 한덕수도 이제 가야 돼. 그럼요. 방법이 없어. 자기는 내란하고 상관이 없고 뭐 모른 진짜 척하고 못 있어. 막아서 죄송합니다 하고 빠져나온 거지만, 사실은 이 내란에 동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엄청나게 협조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상민이까지 끼어 있다는 겁니다. 이상민, 박성재, 김문수 다 끼어 있어요. 다 끼어 있고, 그다음에 김문수까지 끼어 있어요. 김문수까지. 김문수 잘 기억이 안 난대. 물론 아까 멍하게 있는 거 보면 기억 안 날 만도 할 것 같긴 한데. 이게 예를 들어 3분을 했는데 또 김문수인데요. 누구세요? 누구세요만 했으면 3분이 가겠지만 3분 통화로 따지면 엄청 긴 얘기거든요. 자, 그리고 박성재 법무장관도 했고, 그다음에 하종대 전 KTV 원장하고는 14차례 문자를 주고받았고, 그러니까 여기는 하종대가 먼저 윤석열한테 문자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모두와 이렇게 보면 사실상 그 김문수 캠프 안에 주요 요직들은 지금 김문수는 뺑뺑이를 돌리고 실제적인 당내 선거 관련된 보고는 전부 다 윤석열한테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결국은 다 내란 공범들이고 잔당들이고 다 처벌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김문수 지가 서영교 의원이 국무위원들 사과하라 그럴 때 자기는 꼿꼿이 앉아 있어갖고 대선 후보 됐다고 하지만, 이미 이런 류의 합작을 통해 가지고 당신이 러닝메이트 좀 해줘라고 하는 윤석열하고의 사전 교감이 충분히 있었고, 지금 김문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중에 김문수를 위한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전부 다 윤석열, 김건희를 위한 사람들이 지금 이 김문수 캠프를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게인 윤석열이 맞는 겁니다. 윤어게인. 윤어게인이 맞는 겁니다, 지금. 김문수도 사실은
윤인 거예요. 그 실체는.